예, 오늘의 마지막 정치화 토픽입니다. 안철수 플러스 조경태 단일화하면 당권 가져간다고 지금 8월 22일 날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표 경선을 하는 날, 그러니까 지방 합동연설을 하는 날, 이 특검이 김건희 특검팀이죠.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을 압수수색을 한다고 그 소동을 벌였습니다. 빈집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전부 다 전당대회 한다고 지방에 다가 있는데 그때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닥친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무산이 됐고 그 이후에 김문수 대표 후보가 지금 농성을 하고 있죠. 농성을 하면서 막고 있는데 오늘 특검이 다시 2차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습니다. 오늘 또 시도했습니다. 이게 그 수색 영장이 20일까지 영장이 돼 있다고 해서 지금 20일까지는 내일 모레도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의도에 또 중앙장사의 검사 수사관을 파견해서 전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특검의 당원 명부 대조 요구는 이제 국민의힘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어떻게 500만 당원, 지금 국민의힘이 일반 당원은 한 5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전당대회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당원은 책임 당원이죠. 책임 당원은 현재 한 77만, 책임 당원은 매달 이제 1,000원씩 당비를 내는 그 당원이고, 일반 당원은 이제 당비를 납부하지 않고 당원에 가입한 당원들이 한 500만이 된다고 하는데, 그 500만 당원의 명부를 전부 다 들춰보겠다고 지금 특검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모처럼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좀 야성을 좀 발휘를 했습니다. 오늘 특검 사무실도 찾아가서 항의를 했고, 법원, 국회를 계속 오가면서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 시도에 그 항의하면서 이제 여론전을 펼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의 이 무도한 칼춤이자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대여투쟁 결집력을 지금 막 끌어올리는 이런 양상인데, 조금 전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수층이 좀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결집을 해서 정당 지지율에서 마치 소멸되어 버릴 것 같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하고 이렇게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는 일종의 반전의 좀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8월 22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탄생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좀 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특히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추락을 하고, 여기다가 조국의 등장으로 지금 좌파가 대혼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정청래도 또 있죠. 정청래, 조국, 그리고 그 뒤에 또 김어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그 이재명에 대해서 좀 멸시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좌파 진영 안에서 뭐 이재명이 거기서 무슨 뭐 막강한 그 전에 그 일극 체제를 형성을 했다고 하지만은 지금 집권을 하면서 일종의 정치판에서 뒤로 빠지는 순간 이 정치판은 지금 조국하고 정청래, 김어준 이쪽에서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정치적 앞날을 위해서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됐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대로만 해서 새 지도부를 뽑아서 힘을 합치면은 충분히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고, 이재명의 재판을 속행을 시킬 수도 있는 그때 뭐 국민 서명운동 이라도 벌여서 1,000만 명 서명운동 뭐 이런 그 2천만 명이라든지 서명운동을 벌여서 이재명을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국가 정체성을 뒤바꾸는 그 행동을 중단시키는 그런 정치적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단 8월 22일에 이 새 지도부가 탄생을 하는데, 최고위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뭐 단일 지도 체제에 가까우니까 당 대표가 누가 될 것인지, 자, 상당히 중요하죠. 현재 여론조사,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국갤럽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여론조사는 지금 무슨 뭐 찬탄파, 반탄파 저는 그 이름조차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찬탄파, 반탄파를 아직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탄핵 찬성, 탄핵 반대파. 어쨌든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보수 우파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쪽하고 그런 정체성보다는 소위 말하는 본인들은 혁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혁신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확하게는 혁신이라기보다는 좀 눈치를 보는 좌파나 좌파에 가까운 중도의 눈치를 보는 이런 사람들이 딱 소위 말하는 무슨 반탄파, 탄핵 반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행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장동혁, 김문수, 장동혁 이 후보 그룹과 안철수, 조경태, 안철수 이것이 지금 나눠 있는데 조경태하고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면은 1등을 할 수 있다고 조경태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안철수는 지금 단일화에 응하지 않고 있죠. 안철수는 워낙 단일화 하면은 안철수지 않습니까? 선거가 경선만 있으면 단일화, 선거 때 단일화 해서 그때 박원순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그래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지금 확실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철수는 조경태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단일화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안철수가 할 가능성은. 그런데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는 쪽이 조경태고 조경태 뒤에는 한동훈이 있습니다. 한동훈이 계속 단일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조경태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단일화 문은 항상 열려 있다. 필요하다면 절차나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 원하시는 대로 이름에서 우리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께 하자. 이렇게 러브콜을 보냅니다.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방식, 절차 모든 걸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필요한 방식과 절차대로 할 테니까 무조건 함께 하자. 시간이 얼마 없다. 답을 오늘 자정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했는데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당원과 국민이 바라고 있다. 단일화하자. 계속 이제 단일화에 집착을 합니다. 그만큼 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와의 회동 계획도 없고 이게 단일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실제로 이게 단일화가 그리고 된다고 하더라도 당권 가져가기 힘듭니다. 일단 이 갤럽 조사를 보면은 전체 국민을 다 대상으로 하면은 조경태가 22%, 김문수가 21% 거의 비슷하죠. 안철수 18%, 안철수까지 다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장동혁이 9%로 쳐져 있는데 전체 국민이 이렇게 뽑는 게 아니죠. 이 안에는 이제 좌파를 지지하는 유권자도 있고 중도층 유권자도 있는데 좌파를 그러니까는 지금 국민의힘 대표 경선은 책임 당원이 80%입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인데 20%도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중도층만 여론조사에 포함을 시켜줘. 자,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책임 당원이 중요한데 일단 책임 당원만으로는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는 이 일반 여론조사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이렇게 좁히면은 김문수 후보가 46%로 당연히 1등입니다. 그리고 장동혁 후보가 21%, 그리고 안철수, 조경태가 각각 9%씩.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단일화 한다고 해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8%입니다. 두 사람이 단일화 해도. 그러면 이것은 장동혁 후보 21%도 뒤지고 이 김문수 후보 46%에는 훨씬 못 미치는 거죠. 물론 물리적으로 두 사람이 뭐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이것은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단일화 한다고 해도 이길 수는 없다. 이 조경태나 안철수가 당권을 가져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아마 단일화도 안 될 것이다. 안철수가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태의 성향을 잘 알기 때문이죠. 민주당에서 참선을 하다가 다시 국민의힘에 왔는데 그 전에는 또 비상계엄이나 여기에 대해서 또 오락가락하는 이 발언도 한 적이 있고 또 정치권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국회의원회관 안에서
이렇게 의원들끼리도 따로 놔두는 소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평판이 있죠. 동료 의원들의 평판이 있습니다. 그 평판을 안철수도 조경태의 평판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서 라이브 손꾼의 정치쇼 마무리하겠습니다. 문다혜 씨, 많은 논란이죠. 문다혜 씨가 오늘 소식이 하나 있는데 참 정말 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선 바자회 수익금, 그때 이 문다혜가 2022년에 서울 인사동에서 자선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가 35명에게서 미술품을 기부를 받아서 경매 형식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때 기부를 받으면서 수익금 전액을 비영리재단에 기부해서 자립준비 청년 대상 미술교육 사업에 쓰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부금이 전달되지 않았다. 진정서가 경찰에 작년 10월에 접수되면서 수사를 했습니다. 작년 10월이면 지금 한 10개월 동안 수사를 했죠. 그런데 오늘 경찰이 내놓은 결과는 무혐의 처분됐다. 그 기부를 받아서 경매를 해서 돈을 받았는데 수익금이 생겼는데 서울 서대문 경찰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부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문다희가 기부한다고 해놓고 기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부금이 그대로 통장에 있었다. 그걸 빼서 쓰지 않았다. 그래서 죄가 안 된다. 기부를 안 했어도 죄가 안 된다. 이해가 됐습니까? 기부한다고 작가들한테 작품 받아서 팔아가지고 통장에 넣어놨다. 그런데 그 통장을 기부도 안 하고 쓰지도 않고 있다. 기부를 안 했으면 기부를 한다고 한 게 거짓말이 되는 거죠. 쓰지 않은 건 나중에 쓰려고 해놨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혐의, 쓰지 않아서 무혐의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찰이. 문다혜 씨가 실제 기부는 하지 않았지만 공익 목적의 자선 전체를 열었고 모금액 역시 개인 용도로 쓰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송치 처분했다. 문다혜는 경찰에서 액수가 기대보다 너무 적고 바빠서 기부를 미뤘다. 자, 아니 기부를 그 작가들에게 전직 대통령 딸이 당신들이 작품을 나에게 주면은 공짜로 주면은 내가 그걸 팔아서 기부를 하겠다. 자립준비 청년 대상 미술 교육 사업에 쓰겠다. 그 공언을 하고 그 물건을 그 작품을 받아서 팔았습니다. 돈이 얼마가 됐든 얼마라고는 모릅니다. 돈이 그 너무 작았다 이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 팔아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기부를 그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는 1원이 되든 10원이 되든 100원이 되든 만 원이 되든 기부를 해야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딱 통장에 그냥 쟁여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거 안 썼으니까는 횡령 아니야. 무혐의 처분. 이게 과연 지금 이재명 정권이 아니었으면 경찰이 이런 결정을 내릴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경찰이나 법원의 판결도 그렇고 완전히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수사 결과나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국가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는 흔들리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재명의 재판이 속행돼야 된다. 그래서 그 관건은 지지율이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재명의 재판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것도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크게 보면은. 자, 이런 그 일들이 지금 겨우 2달 반 동안 일어나고 있는데 좀 더 지속이 되면은 정말 나라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막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상황들을 계속 취재를 해서 또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